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항상 기가 빨리고 현타 오고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사람한테 먼저 다가가는 게 힘들었었어요. 표정 관리가 안 돼서 피곤해 보인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소심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요. 알고 봤더니 소심한 거랑 내향적인 거랑은 전혀 다른 문제더라고요. 내향적이면서도 얼마든지 적극적일 수 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 마음이 많이 편해졌고 제가 가진 이 작은 에너지를 잘 분배할 수 있게 됐어요. 이게 특히 연애할 때 엄청난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애를 둘이서 하지 셋이 하지는 않잖아요. 소수의 인간관계를 더 잘 챙기는 게 내향인의 특징이니까 외부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으면서 상대방한테 집중하기가 더 쉽거든요. 그래서 내향적인 사람끼리 연애하면 정말 편한 점이 많습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내향인은 큰 문제가 있어요. 애초에 대외 활동을 거의 안 하니까 사람을 만날 기회가 별로 없고 연애까지 이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내향인들의 연애는 정말 인연 혹은 운명 이런 단어가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딱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적극성은 외향인보다는 내향인들한테 더 필요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느 분이 저랑 아내 둘 다 극아이인데 어떻게 만났냐 댓글로 물어보셨었어요. 저는 아내를 2014년 겨울에 계절학기 수업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제가 다니던 대학교가 아니고 다른 학교에서 수강할 수 있는 제도 있잖아요. 학점교류라고 하던가 하여튼 그걸 신청해서 다른 대학교로 가게 됐어요. 근데 수업 첫날에 강의 자료를 프린트해야 되는데 막상 학교에 도착하니까 어디서 어떻게 프린트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당황해가지고 지나가던 어떤 여성분을 붙잡고 물어봤어요. 제가 다른 학교에서 와서 잘 모르는데 프린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어찌저찌 해결하고 수업 시간이 돼서 들어갔는데 그 여자분도 강의실에 딱 앉아있는 거예요. 같은 수업을 듣는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웃긴 건 서로 눈이 마주쳤는데도 고개만 까딱하고 아는 척은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내향인이니까 굳이 아까 프린트 도와주신 분이네 하고 반가운 척하면 부담스럽잖아요. 만약에 그것뿐이었으면 거기에서 끝이었을 텐데요. 우연찮게 또 같은 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 학기 내내 과제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이쯤 되니까 이건 운명이다. 꼬셔야겠다. 한 게 여기까지 온 거죠. 그때 프린트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지 않았더라면 혹은 같은 수업 듣지 않았더라면 같은 조가 되지 않았더라면 지금 제 인생이 어땠을지 상상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내향적인 사람일수록 이런 작은 우연들을 놓치지 않아야 하고 필요할 때 용기 내는 법도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물론 그게 힘들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내향과 소심함을 비슷한 단어로 보잖아요. 결과적인 행동만 보면 정말 비슷해 보이기도 해요. 타인에게 먼저 말 거는 경우가 많지 않고 남들 앞에서 주목받는 것도 싫어하고 근데 사실 그 둘은 좀 다릅니다. 내향성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 편함을 느끼는지에 관한 거고 소심함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 공포를 느끼는지에 관한 거예요. 내면의 동기가 많이 다르죠. 편함의 반대는 불편함이지 공포는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내향적인 사람들이 좀 위축되어 있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소심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MBTI가 유행하면서 내향성이라는 단어가 많이 알려지니까 그나마 좀 나아진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좀 어렸을 때만 해도 내향적인 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고 내성적인, 소심한 그게 거의 동의어처럼 쓰였었어요. 저도 제가 너무 소심한 사람인 것 같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고요. 전공을 심리학으로 선택한 이유도 소심한 제 자신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공 공부도 도움이 되긴 했지만 사실 가장 도움이 됐던 건 콰이어트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는 내향성이 뭔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관계적인 측면에서 혹은 업무적인 측면에서도 외향인과 반대되는 내향인의 특징, 장단점, 행동의 요령 이런 것들이요. 이걸 다 읽고 났을 때 위로를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잘못된 게 아니었구나. 내향인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시선이 좀 잘못된 거였구나. 택시 탈 때, 미용실 갈 때 말 좀 안 걸어주셨으면 하고 바랬던 게 이기적인 게 아니었구나. 이거를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내향적인 성격 때문에 고민이셨던 분들은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나의 소심함과 내향성을 구분할 수 있게 되면요. 그 둘 사이를 적절히 조율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회사 미팅이든 모임이든 사람이 많은 장소에 갔다 오면 현타 올 때 있잖아요. 그러면 단지 휴식이 좀 필요할 뿐인 거지 이게 내가 소심하고 못나서 그런 게 아니다. 그걸 알면 그런 상황에서 힘을 좀 더 낼 수 있죠. 오늘은 집에 가면 일찍 자야겠다. 이런 휴식 전략을 세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성을 만날 때에도 훨씬 편합니다. 저희는 데이트를 하든 어디 여행을 가든 코스를 짤 때 꼭 카페를 넣었었습니다. 앉아서 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서로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심지어 해외여행 갔을 때도 맥도날드랑 스타벅스를 거점으로 돌아다녔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아지랑 오전에 산책하고 집에 와서 커피 한 잔 내려 마시고 이런 시간이 제일 행복하고요. 같이 노는 것도 좋아하지만 각자의 시간도 되게 존중하는 편이에요. 물론 나의 내향성에 대해 파악했다고 해서 소심한 성격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둘이 교집합인 부분이 있다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저 역시 여전히 발표 같은 거 새로운 사람 앞에서 얘기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요. 그런 상황을 극복하기보단 회피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살면서 내가 가진 모든 단점을 극복해내고 막 완벽한 인간 초인이 되어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소심함을 극복하지 못하면 생계가 어렵다거나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게 아니라면 지금 이 모습대로도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내향적이고 소심한 사람도 잘 사는 모습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오, 아! 이. 왜 그러지? 왜 그러지? 나가. 나가. 잘 나가는 유튜브 채널을 보면 소위 인싸들이 많이 나옵니다. 말도 되게 잘하고 재밌어요. MBTI 통계를 보면 MFP가 가장 적다고 알고 있는데 유튜브 세상에는 희한하게 MFP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저희 같은 사람 혹은 저희 같은 채널 하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내향인의 쉼터 같은 곳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이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내향성을 주제로 좀 얘기해봤는데요. 내향적인 성격 때문에 고민이셨던 분들이라면 내향성과 소심함을 좀 구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도움이 많이 됐고요. 아내도 저 못지않게 소심한 내향인인데 저랑 만나고 나서 표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살도 쪘고요. 또 저희가 내향적이라서 있었던 에피소드도 엄청 많아서 앞으로 할 얘기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채널 구독해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종종 방문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